어떻게 스피치를 입문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20대 때 군대를 제대하고 아이를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배우게 됐고 네.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업에서 네. 나름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아주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도중에 내가 이제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20대 초반에 이제 한 95년도 정도 좀 됐는데 그때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하게 됐어요. 네. 한참 외롭게 이제 혼자 돌아다니다가 네. 이제 그 버스 성지순례하는 목사님들, 성지순례요? 네, 목사님들 버스를 만났어요. 관광 버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네. 그 가이드한테 내가 좀 외롭게 혼자서 이제 배낭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버스를 좀 더 같이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싶어서 보면 싫었어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뭐 씩씩한 척하고 네. 가이드 앞에서 씩씩한 척하고 또 보조 가이드 역할하면서 네. 나름 열심히 예. 그분들한테 실망도 없고 목사님들한테 네. 굉장히 싹싹하다, 자신감 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보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어느 여행 기간 한 6시간 정도를 그냥 버스로 운행하는데 네. 운행하게 됐는데 네. 그 뒤로 하니까 거기에 한 목사님이 우리 자기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사람 사는 얘기 좀 하면 어떠냐 네. 이런 제안이 들어왔길래 모두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맨 뒤에 이제 앉아서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네. 내가 배웠던,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사업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이런 내가 못 봤던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들이 술술술술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말을 할까? 그럼 나는 과연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20대 초반에 군대 제대하고 네. 너무 점점 두려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점점 가슴이 뛰고 막 캄캄한 거야. 내 순간 내 차례가 왔는데 이제 다음은 오늘 정말 훌륭한 청년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청년인데 오늘 저 청년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너무너무 거창하게 해주니까 그 압박감이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딱 마이크를 잡는 순간 잘해야겠다는 그 압박감으로 횡설수설 개망신당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무엇인가 그날 버스에서 고속도로에서 내렸어. 한국으로 그 다음날 비행기를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스피치라는 과연 무엇인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연구하고 그쪽으로 이제 언론 정보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스피치 강사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그 계기를 통해서 나 말을 잘해야지 되겠다라는 어떤 좀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장님은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던 것 같아요? 말을 좀 잘 하시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단지 그냥 그 무대가 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실수한 그냥 그런 경우인가요? 말을 남들보다 유달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네. 머릿속에 말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회에서 돋보인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늘 느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영화를 한 편 볼 겸 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영화를 실감나게 자꾸 말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에 대한 관심은 쭉 있었지만 유달리 말은 잘하지 않았어요. 노력해왔지.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왔던 제가 이제 말하자면 형식 없이 원칙 없이 제대로 스피치라는 그 정교육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내가 말을 잘 하는 것일까 하고 늘 의심히 해왔는데 그날 버스에서 그 목사님들의 그 정통 스피치라는 그런 내용에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좀 말을 무너지고 개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노력을 했지만 네. 원천적으로 말은 잘하지는 못했다.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이렇게 나의 이 모습을 개선시키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또 결심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이렇게 시도를 하셨나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겠다는 그 이유, 사건 이유, 예. 배망신당하고 몸서리 쳐지고 그 정도만 하면 이것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죽어야 될 것인가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제 나름대로 내 자신의 남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안 보면 끝이지만 내 자신의 평생 치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그래서 막 자살? 막 그냥 이 치부는 네.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해서 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온 어린 나이에 네.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망을 받았던 내가 네. 끝까지 버스 안에서 한 3, 40명 안에서 네. 내가 그 개망신당했다는 게 너무너무 치욕스러워서 네.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되나 그런 기로점에서 네. 그럼 한번 스피치란 무엇인가 네. 하고 파고 들어가 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날로부터 네. 언론 정보학을 공부했고 언론에 대해서 공부했고 네. 또 대중 스피치라는 게 무엇인가를 공부했고 네. 또 아들하고 막 전국 운전대회도 나가고 아. 또 떨어지면 또 나 상 탈 때까지 나가고 네. 그래서 장관상, 뭐 도지사상, 대통령 상만 빼놓고 네. 한 7, 8개 수상을 했어요. 그때 경험했어요. 그 변화까지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사람들한테 좀 말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좀 그걸 듣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만 알면 예. 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말을 잘하면 네. 분명히 성공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말 속에는 설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저의 이 고충을 겪은 사람들이 네.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저 같은 심장인 사람에게 어떻게 좀 깨우쳐 줄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이제 그런 공부하면서도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네. 아니 이거 스피치 교육인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들려야 되는데 교수조차도 내가 아는 스피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상대를 가슴을 찔러주게 해서 팍팍 와닿게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서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교수가 얘기해도 그냥 언론적인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 교수법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나름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6강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짧은 시간에 극도로 훈련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내가 옛날에 이제 서초동에 있는 학원에 가서 내 커리큘럼을 제안해가지고 네. 부원장으로 들어갔어요. 부원장으로 직접. 네. 강사도 안 해보고. 한 번에 부원장. 부원장으로. 네. 부원장으로 앉아서 예. 제가 그 커리큘럼을 예. 개발하고 활용해서 예. 16강 커리큘럼을만 배워도 네. 말 못했던 사람이 예. 대중 앞에서 말하는 그 자신감을 크게 얻을 수 있게끔 네. 완벽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실험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네. 또 그 고마움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저의 교육을 계속 신망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했을 때는 네.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네. 저렇게도 시험해보고 가장 좋은 것만 뽑아서 꼭 뽑아서 네. 근데 결국은 스피치는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라는 걸 결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는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몸으로 체득해서. 체득하는 것이다. 네. 배우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체득하게 되면 네. 사용할 때쯤 되면 네.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 저는 커리큘럼을 그런 방향으로